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위장건강 지킴이 담적병을 치료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트림이나 가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외식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피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족 모임이나 회사 회식, 친구와의 약속처럼 피할 수 있는 외식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죠. 이럴 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어디서 먹으면 속이 덜 불편하실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담적병 환자분들이 외식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떤 음식이 드시기 무난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오늘의 주제인 담적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의학적으로는 이 위장에 정체된 음식물에서 발생한 독소가 이 위장 점막과 외벽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굳어진 것을 담적이라고 하고요. 이 담적으로 인한 소화불량 등의 위장 증상과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 불면증, 등 통증, 수족냉증 등의 증상을 모아서 담적병 혹은 담적증후군이라고 현대 한의학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담적병은요, 스트레스와 유전, 즉 타고난 체질도 원인이 되지만요, 주된 유발점과 악화시키는 원인은요, 식생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외식 음식들은 담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식 음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고지방이나 열량이 높은 음식이 많고요. 과도한 양념과 조미료가 들어가고 소화에 부담되는 조리법, 튀김이나 볶음 요리가 많고요. 식당의 빠른 회전율을 위해서 빨리 드셔야 하는 환경이 있고요. 또 1인분의 분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위장이 약한 담적병 환자분들은 외식 한 끼로도 며칠간 속이 불편한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을 피할 수 없으면 반드시 현명하게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메뉴는 담적병 환자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포화 지방의 함량도 높고요. 위장의 연동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여기에 마늘이나 고추, 쌈장까지 곁들이면 위장 점막은 큰 자극을 받게 되고요. 흔히 함께 따라오는 소주는 위산 역류를 심화시킬 수 있죠. 두 번째는 닭발이나 매운탕, 아귀찜 등의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맛은 위산 분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담적병 환자에게는 속쓰림, 복통,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과식 후에 드시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요새 음식점에서는 그나마 진짜 고춧가루를 쓰는 게 아니라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캡사이신 추출물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식입니다. 중식은 대부분 고나트륨, 고지방, 고당분의 조합으로요. 조미료와 튀김 기름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 전분이 많이 들어간 소스류는 위장에 오래 머물며 트림과 복부팽만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찜닭이나 간장불고기, 닭갈비 등 양념이 강한 한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당분, 간장, 마늘, 특히 물엿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서요,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고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는 뷔페입니다. 뷔페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접하게 되고요. 다양한 종류를 섞어 먹기 쉬워서 위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식과 기름진 음식, 빠른 식사 속도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요. 담적병 환자, 위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최악의 외식 형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요, 얼굴이 울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물론 댁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요, 다음과 같은 메뉴는 그나마 덜 자극적입니다. 첫 번째는 맑은 곰탕인데요. 기름기를 최대한 걷어낸 맑은 곰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극이 적어서 담적병 환자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입니다. 쇠고기에는 단백질과 철분, 아연 등이 들어있어서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소금 간도 되도록 약하게 하시고 함께 나오는 깍두기나 김치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렁탕인데요. 이 설렁탕은 국물이 좀 진하긴 하지만 따뜻한 성질로 위장 내 혈류선을 촉진하고 소화력을 도와줄 수 있어요. 설렁탕에는 칼슘, 콜라겐, 단백질들이 풍부하고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 국물 표면의 기름은 최대한 걷어내시고 간도 연하게 조절해서 드세요. 또 밥은 한 공기 전부보다는 반 공기 이하로 소량만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곰탕이나 설렁탕을 드실 때는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것보다 따로 덜어서 천천히 드시고 국물은 남기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닭 백숙과 삼계탕입니다. 이 삼계탕은 인삼, 대추, 찹쌀 등이 들어가서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력을 돋구는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특히 몸이 쉽게 지치고 피로한 기허 체질의 담적병 환자분들에게 좋은데요. 또 백숙은 삼계탕보다 더 담백하기 때문에 위가 예민한 분에게는 더 무난합니다. 조심하실 점은요, 밥과 닭죽까지 모두 드시는 것은 위장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김치나 짠지도 아주 최소한만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순두부찌개, 그 중에서도 백순두부찌개입니다. 맵고 빨간 순두부찌개가 아니라 맑은 국물에 부드러운 순두부가 들어간 백순두부찌개는요,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서 좀 안전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이소플라본과 칼슘이 풍부해서 위장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청양고추나 마늘 등 자극적인 재료가 들어간 매운 순두부찌개는 피하시고요. 가능하면 조리 전에 미리 요청하실 수 있으면 맵거나 최대한 짜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백순두부찌개, 그 중에서도 하나 추천해 드린다면 들깨 순두부찌개는요,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도 듬뿍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뚝배기 불고기인데요. 불고기 중에서도 뚝배기 국물이 넉넉하게 나오는 형태는요, 비교적 자극이 덜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거나 양념이 짠 경우는 피하시고요. 쌈, 채소에 싸서 드시면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같이 들어가는 버섯이나 양파, 배추 등의 채소도 소화에 아주 유익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물 위주의 백반입니다. 백반 형태는 반찬을 선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적병 환자분들에게 유리한데요. 기름 없이 데친 나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채소 고유의 효소와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젓갈류나 마른 반찬은 좀 피해주세요. 또 밥은 반 공기 이하, 국물은 맑은 탕류로 선택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도토리묵 정식이나 묵밥인데요. 도토리묵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시키고요. 탄닌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수렴작용을 통해 설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장운동 개선과 위장 점막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묵밥은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시기 좋긴 한데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차가운 국물 대신에 미지근한 온도로 달라고 하셔서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이 담적병 환자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소고기는 좀 조직이 질기고 퍽퍽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돼지고기는 식감이 부드럽고 또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소고기보다 더 높아서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특히나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 티아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함께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대사를 아주 원활하게 해주고요, 피로 회복과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담적병 환자에게 매우 적합한 영양소입니다. 다만 돼지고기를 삼겹살 구이처럼 구워서 섭취할 경우에 지방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삶아서 수육 형태로 드시는 게 더 흡수에 유리하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함께 드시는 쌈 채소는 깻잎이 좋은데요. 깻잎에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음식 궁합이 됩니다. 다음은 곤드레나물 비빔밥인데요. 곤드레는 100g당 열량이 30칼로리로 저칼로리에다가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 곤드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되죠. 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도 많아서 위장 출혈도 막고 위장 점막의 재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곤드레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A, 비타민 P, C, K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좋습니다. 기름에 볶지 않고 살짝 데쳐낸 곤드레 나물을 밥 위에 올린 형태는 조미료나 강한 양념 없이도 충분한 맛을 낼 수 있어서 담적병 환자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대신에 식이섬유가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꼭 잘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다음은
죽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죽은 소화 흡수가 용이해서 위장 점막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이상적인 메뉴인데요. 그 중에서도 들깨죽은 들깨의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노렌산이 풍부해서 위장의 염증 완화와 점막 보호에 효과적이고요. 한의학적으로도 장을 윤택하게 하고 기력 보충에도 좋습니다. 또 단호박죽은 부드럽고 따뜻한 성질로 자극이 적고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위 점막 재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시판 제품 중에서 설탕이 과하게 들어간 단호박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잣죽은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트립토판까지 풍부해서 위장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소화불량이나 불면 증상이 동반된 담적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에 팥죽은 성질이 차고요. 위산 역류를 유발하는 음식이라서 담적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장이 약하고 잘 체하시는 분, 담적병 환자분들이 외식을 하셔야 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과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그나마 드실만한 음식 10가지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요. 속이 편안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